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 이어 삼국의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앙 집권체제 확립에 따른 각 시대별 전성기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세기에 백제가 먼저 중앙 집권체제 확립을 함에 따라서 전성기 왕들의 업적을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5세기쯤 해서 고구려 전성기 왕들의 업적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 상황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6세기 신라 전성기 왕들 3명의 업적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진도 나가기 전에 오늘 배울 왕들의 업적을 미리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고구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기원전 37년에 부여에서 온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고요. 그 다음 태조왕 때 점차 고구려의 왕권이 강화되다가 여긴 없지만 고국원왕 때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다.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고 죽었다라고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순이 왕이 불교 수용, 태약 설립, 율령 반포를 통해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결과 그 뒤에 전성기 왕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이라고 하는 고구려 전성기 왕들 2명의 업적을 볼 거고요. 그 뒤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백제인데요. 백제는 온조 세력이 부여, 고구려, 유의민을 이끌고 한강 토착 세력과 함께 백제를 세웠다라고 배워봤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고이왕 때 점차 왕권이 강화되다가 4세기 근초고왕 그리고 친류왕, 6세기 성왕 이러한 전성기 왕들의 업적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인데요. 신라는 기원전 57년 삼국 중에 가장 먼저 건국이 되었고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자, 그에 따라 가지고 내물왕 때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자, 6세기의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러한 6세기 신라 전성기 왕들의 업적을 이번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세기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잡았던 백제 전성기 왕들의 업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기 있는 고이왕, 관등제, 관복제 정비했고, 목지국을 병합했고 라고 배워봤거든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4세기 백제 최대 전성기 왕이라 할 수 있는 근초고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초고 왕은 남쪽으로는 영토를 넓히고 북쪽으로도 영토를 넓혔는데요. 자, 남쪽에는 당시 마한이라고 하는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을 공격함에 따라 가지고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또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고구려의 이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자기 영토가 공격당하니까 고구려도 이 평양성을 수비하게 됩니다. 병사들과 장수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직접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왕이 싸우다가 전사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남쪽으로는 마한세를 공격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왕까지 죽였던 전성기 왕 근초고왕이고요. 근초고왕은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5호 16국이라고 해서 서로 갈라져 싸우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남쪽에 이 동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요. 그 바다 건너 외, 일본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국 동진과 외와 우호 관계를 맺었고요. 외와 우호 관계의 증거로서 일본에다가 7가지 나뭇가지 모양을 담은 칼, 이 칠지도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친유왕인데요. 친유왕은 근초고왕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유왕은 재위기간이 딱 2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자, 동진에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이 스님이 이 백제에다가 이 불교를 전파한 결과 친유왕식이 이 불교를 백제에 수용을 하고 정식 종교로 공식 인정했던 불교 공인까지 이런 친유왕의 시기였습니다. 불교를 수용 공인했던 친유왕. 자, 그러다가 백제의 중복된 흥기를 이끌고자 6세기의 성왕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성왕은 수도를 한 번 더 옮기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백제 계로왕이 죽고 그 다음 문주왕 때 수도를 한성에서 오늘날 공주시라 할 수 있는 웅진으로 옮겼었는데요. 이 성왕의 수도를 한 번 더 옮김으로써 백제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사비라고 하는 곳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사비는 현재 충남 부여군에 있는 곳입니다. 현재 명칭이 부여인 만큼 이 백제 성왕은 부여의 정통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당시 국호가 백제였는데 백제 성왕은 국호를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라고 하면서 남부여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부여의 계승자, 여기 백제도 부여의 계승자를 주장하고 있었고 고구려와 백제가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가 국호까지 바꿔가면서 우리는 신성한 부여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거는 당시 삼국 항쟁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러한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게 됐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또 나제 동맹이라고 해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 연합을 하여 고구려에 저항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나제 동맹에 따라 가지고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연계하여 고구려 한강 유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신라는 한강 상류를 먹고요. 여기 백제는 한강 하류라고 하는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금사라기 땅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 등에 의해서 이 한강 하류를 뺏기게 됩니다. 한강 하류를 겨우 100몇 년 만에 찾았다가 뺏기게 되니까 화가 난 이 성왕이 이 관산성 전투에 옥천에 있는 이 관산성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이 관산성쯤에서 성왕의 태자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이 성왕이 자기 아들 태자를 응원해주기 위해 신하들 조금 데리고 여기 관산성으로 가다가 신라군에 잡혀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삼국사기에서는 성왕이 이 전투에 참전했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죽어버렸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시 백제의 장관들을 좌평이라 했는데 총 6명의 좌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산성 전투에 의해서 6좌표 중에 4좌평이 잡혀가지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병사들도 이 전투에 의해서 한 2만 9천여 명, 약 3만 명이 전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왕이 죽고요. 6명이 장관 중에 4명이 죽고 병사도 3만 명이 죽어버리는 백제의 대위기가 이 관산성 전투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백제 전성기 왕들의 업적을 봤고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백제의 성장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제가 남쪽으로는 마한의 잔존 세력을 공격하는 과정들. 아마 근초고왕 되겠죠. 더 위로는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는 그런 업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동진과 교류를 하면서 우호 관계를 맺었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바다 건너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일본 보물급이라 할 수 있는 칠지도 이러한 백제와 외의 교류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요서 지방에도 백제가 진출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기록에는 없고 중국 측 기록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고구려의 전성기 왕들의 업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소수림왕 때 평양성 공격에 따른 고국 원앙의 사망, 이 국가적 상황 속에서 소수림 왕이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해서 율령을 반포하고 교육기관 태학 설리, 종교인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성기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땅을 엄청나게 넓게 넓혔던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은 또 복수를 하겠죠. 자, 백제를 공격을 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을 하고요. 백제 왕의 항복 서신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해서 이름 그대로 광개토 대왕의 그런 이름값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신라 내물왕의 또는 내물 마립간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했던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진압해주기 위해 보병,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로 가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이런 왜적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야에 이런 도망가는 가야군을 쫓아가지고 자 금강가야 지역까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자 가야 지역까지 이 고구려의 군대가 휩쓸게 되니까 이를 계기로 금강가야 세력이 엄청나게 약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400년이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정기 가야 연맹이 맹주였던 금강가야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고구려의 신라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 증표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경주 호청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호우명 그릇 밑바닥에 어떤 글자가 발견되었는데요.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런 그릇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신라 경주에서요. 자, 그러다가 5세기 때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로서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국의 북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평양으로 또는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북이와의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평양으로 427년에 수도를 옮겼다는 것은 대놓고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그 뜻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따라서 신라와 백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제동맹, 신라의 백제의 제 이를 붙여가지고 나제동맹이 433년에 체결됩니다. 룰지 마리강강 비유왕 때. 어쨌든 장수왕이 남진 정책에 따라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 백제의 왕이 계로왕이었는데요. 계로왕은 이런 장수왕이 괴롭힘을 받고 괴로워라고 하면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아들 문주왕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백제는 웅진으로 현재 공주십니다.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장수왕 때 백제왕을 죽였네요. 어떻게 보면 고고 원왕의 복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겪는 과정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수, 이 살수라고 하는 강에서 벌어진 살수 대첩입니다. 612년에 항상 중국이 5, 16구, 위진, 남북조 이렇게 좀 갈라져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좀 안정기가 옵니다. 하지만 중국이 통일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에 위기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중국을 통일한 왕조들은 그 주변 세력의 에너지를 쏟아서 주변의 정세를 안정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전쟁과 협박을 벌이게 됐었거든요. 이때 중국의 수나라가 6세기 말 589년쯤에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주변 지역을 평정하기 위해 이러한 우리나라 고구려를 침략해 나갑니다. 100만 대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고구려의 침략 상황 속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수의 대군을 살수, 신채호가 말하기로 청천강이 아닐까 추측하는 이 살수에서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2,000 몇 명밖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를 이어서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가 다시 한 번 더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당태종이 한 3, 4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안시성 등에서 당의 군대를 645년에 물리침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구려가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이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양만춘은 실제 정식 역사 기록에서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후대에 약간 좀 정식 역사가 아닌 야사에서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올 뿐 정식 역사에서는 안시성 성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만춘은 좀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그냥 교양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입니다.
자, 광개토대왕 시기에 보시면 뭐 후연, 거란, 부여, 동부여 엄청난 영토를 넓혔고요. 자, 그리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장수왕입니다. 자, 장수왕은 사비 7년에 자, 평양으로 천도하고요.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여기 광개토 대왕 능비를 중국 지린성에 세우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만한데 광개토 대왕 능비가 엄청 크네요. 지리죠. 지린성 여기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 광개토 대왕 내용인데 자, 400년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해 주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가야가 박살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고구려 장수왕 때는 자, 한성을 점령해서 한강 유역을 먹기도 했고요. 자기의 이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하나 남깁니다. 오늘날에는 뭐 SNS에다가 나 잘났어 라고 남기겠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게 없겠죠.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석에다가 자기의 업적을 남기게 된데 나 한강 먹었다 했던 게 여기 있는 충주에 있었던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충주 고구려비. 자, 오른쪽에는 자, 살수대첩, 평안시성 전투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자,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마지막으로 신라 전성기의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전 시간 자, 내무랑 시기에 자, 김씨 왕이 세습이 확립이 되었고요. 마리깐이라고 하는 왕의 칭호가 사용되었고, 자, 고구려 강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백제 가야 외 연합군 침입 세력을 격퇴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6세기 신라 전성기 왕 3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증왕인데요. 자, 지증왕은 당시 중국식 왕으로 할 수 있는 국왕 또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국호를 이제 나날이 새로워져라라는 뜻의 신라라고 확정하게 되거든요. 뭐 그 이전에는 뭐 사로국, 뭐 계림, 온갖 이름이 많았는데 여기서부터 신라라고 하는 국호가 확정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증왕 시기에는 이 우상국이라고 해서 울릉도, 독도를 먹고 있었던 이 우상국을 이사부, 즉 김이사부를 보내가지고 평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었던 자, 법흥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면 자, 불법입니다. 불법. 자, 불교를 흥하게 했던 왕, 이 법흥왕인데요. 이 법흥왕은 자, 국가의 법 체계를 수 있는 자, 율령을 반포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요. 자, 그리고 또 불교를 자, 공인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자, 불교는 자, 눌지 마리깐 때 들어와 있었는데 신라에서 이 불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한 거에 대해서 당시 귀족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하지만 이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 법흥왕 시기에 불교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는 자,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자, 연호라고 하면 1년, 2년 할 때 그 해고요. 호는 호칭입니다. 그 해를 부르는 명칭, 그 연도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여기 있는 연호인데요. 이 연호 사용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를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천자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그 하늘의 이름을 붙이고 그 하늘의 이름이 그 해의 이름이 되게 되고 연호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주변 국가는 이 만든 거를 쓰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신라가 이 연호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썼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의 자부심이 컸다 그리고 또 힘이 세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세웠다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고요. 532년에 자,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김유신 이런 분들이 여기 금관가야 출신이라는 것도 아마 교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대 전성기 왕이었던 신라 진흥왕입니다. 6세기 중후반이고요. 이 진흥왕 때는 당시 화랑도라고 하는 청소년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 화랑도를 자,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해서 화랑과 낭도세력으로 구분하고 여기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게 함으로써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백제 성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 상류를 신라가 먹었었는데요. 신라 진흥왕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한강 하류까지 먹게 되고 중국과 통할 수 있는 큰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자, 경기도 화성쯤에 있었던 당항성을 세우고 먹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가야를
562년에 신라가 맹금 먹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영토를 넓힌 결과 함흥 평야까지 진출을 하고 나 잘났어 라고 말하기 위해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뒤에 지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황초령비, 2번이 마을령비, 3번이 북한산비, 5번이 창녕 척경비인데요. 1, 2, 3, 5가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순수비라고 하면 진흥왕이 직접 자기가 넓힌 땅에 가가지고 우와 여기가 신라가 새로 얻은 땅이구나 직접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세운 비석이 바로 순수비라 하시면 되거든요. 진흥왕이 그 땅까지 직접 가서 비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1번이 황초령비, 2번이 마을령비, 여기 3번이 북한산비, 5번이 창녕 척경비라 할 수 있고요. 또 4번 단양 신라 척성비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한 땅 넓힘을 자랑하기 위해 단양 신라 척성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쭉쭉 업적들을 보도록 할게요. 512년 김이사부를 보내가지고 진흥왕 때 우상국을 복속했고요. 자, 그리고 또 532년 버풍왕 시기에 금간가야를 병합을 하고요. 또 554년에 관산성 정투에서 진흥왕이 백제성왕을 전사시킴에 따라 가지고 두 국가의 나제 동맹이 완전히 그 전부터 결렬이 됐고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562년에는 대가야를 진흥왕이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오쪽에 보시면 북한산 신라 진흥왕 손수비, 충주고구려비, 또 잔양 신라 적성비 이렇게 한강 유역을 두고 싸운 것을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의 중앙 집권 체제 확립에 따른 발전 시기를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통일 신라의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